지금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좀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좀 많아요. 일각에서는 불사태가 키우되면 비대위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은 한번 붙어볼 만하죠. 도지사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이현주 최고는 정청래 꼴보기 싫어 사퇴하는 줄다라서 배경이 다르죠. 지도부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황명선 이분도 근데 이참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어떻겠냐. 대통령의 의중이 그닥 정청래호에 대해서 서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정청래호가 타이타닉과 거의 비슷한 경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정청래 당대표가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정청래 사람 있나? 다만 믿을 것은 김어준과 1인 1표밖에 없다. 정청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금 첫 번째 주제로 대화를 나눈 부분은 좀 더 조응천 의원과 좀 깊숙이 그래 주십시오. 네, 아마 하려고 해안을 합니다. 갖고 계실 겁니다. 해안을 갖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분이라. 네. 나는 굉장히 네. 문과 출신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예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체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좀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막 급발진하는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사태가 쭉 조만간 시한이 12월 2일, 3일 요때쯤인 것 같아요. 네. 나가려면 그때 뭐 당원 당규상 그때쯤 다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줄사태가 쭉 되면 비대위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일각의 예상도 있기는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이제 특히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은 한번 붙어볼 만하죠. 도지사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김병주, 한준호 이분들은 출마를 위해서 그만둘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현주 최고는 정청래 꼴보기 싫어서 사퇴하는 줄다라서 배경이 다르죠. 그런데 그래서 지도부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1인 1표에 대한 불만으로 이거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나도 도지사 나갈래 하지만 도지사 나가서 내 돈만 버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형식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황명선 이분도 출마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참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어떻겠냐. 대통령의 의중이 그닥 이 정청래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서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걸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정청래호의 그 과제라고 보고 더 재밌는 거는 박수영 같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청래호에. 그런데 본인 출마할 가능성이 많아요. 본인도 충남지사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따르고 속다른 그런 행태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청래호가 타이타닉과 거의 비슷한 그 경로를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가 하느냐? 네. 그럼 정청래 대표가 비대위원장 또 합니까? 그건 안 시켜주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룰 세팅도 좀 미루고 뭐 그렇게 이제 한 발 뒤에서 본인의 워딩은 숨기면서 그래도 뭐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1인 1표제 싫어하는 사람 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일관되게 이것을 이루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경원 체제하고 장동혁 체제도 그런 어떤 룰과 관련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전현희 같은 그 최고위원 같은 분은 어차피 박홍근 의원이 먼저 선수를 쳤다고요. 선수를 쳤죠. 서울시장 출마 선수를 쳤기 때문에 본인도 빨리 그만두고 그 말하자면 서울시장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얼핏
그 이현주, 한준호, 김병주,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스삼석이라고 또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죠. 예. 그분도 나도 뭐 전남에 다 나가는데 나도 나갈래 이렇게 최고위원 됐을 때 뭐라도 거머쥐어야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현희 의원까지 치면 거의 뭐 이제 황명선 씨도 뭐 가만히 있으면 쪼다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도미노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상당히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얼마나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그게 무능하다는 게 아직까지도 민주연구원장을 자기 몫인데도 챙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그만뒀죠. 예. 근데 그 자리를 집어넣지를 못해 누구를. 이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다 회자된다고요.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정청래 사람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믿을 것은 김어준과 그 1인 1표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당에서도 저도 뭐 제가 대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의원제를 예컨대 20대 1을 10대 1 정도로 낮추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통으로 1대 1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신념상 반대하거든요. 그럼 오랫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일해왔던 사람에 대한 차별이고 그런 것들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통일교가 혹은 뭐 불교가 민주당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1인 1표니까 당원 수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부산 연재 김희정 의원이 당협위원장 못 들어가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무슨 당의 신념과 상관없이 그 수를 많이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정청래 대표의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의 천박함, 철학의 부재 그런 걸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다수결이다. 민주주의다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옹호되고 다수결이지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오히려 다수가 A라고 할 때 정답인 소수의 B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그 기득권을 다 없애는 거. 그거는 지금 이제 어떤 거였냐 하면 사실은 양경수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기 위한 정치적 전략하고 똑같아요. 민주노총에서 제일 첫 번째 정치 조직이 한 게 뭡니까? 대의원제 폐지예요. 물론 그걸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덕을 봤죠. 친노 친문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했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롤 모델로 그렇게 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야말로 당에 우리가 이제 뭐 노래할 때도 오디션도 있지만 그러면 전문가들 배점과 방청객의 배점을 똑같이 1대1로 하는 것 그게 가장 최선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저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중에 정성호 장관은 얼마나 중요한 복심이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복심이 아니죠. 복심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전까지 상당한 복심이었죠.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 신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과정은 다 이루어졌어요. 본인은 챙길 걸 다 챙겼기 때문에 지금은 정성호 장관이 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복심이라면 이빨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니, 복심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나 많은 그건 지 혼자 생각이지. 아, 그래요? 예. 너무 무게가 많아서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많은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빨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도 지어주지도 않아요. 오늘 보세요. 저런 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시켜야 될 걸 안 시키고 그다음에 론스타 그런 것도 법무부 장관한테 시키고 안 시키고 김민석 총리가 뺏어 먹고
그게 뭐 무게감이 있나요? 무게감이 너무 갑자기 없어져서 형식으로만 법무부 장관을 시켜놓고 자기를 수장조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체제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실제로 검찰을 폐지시키는 일에 자기는 원래 그게 앞장설 그런 의중이 없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유로 앉혀놓고 그 악역을 본인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항소 포기 같은 거나 악역이나 시키고. 예. 가장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예. 중요한 일인데 악역은 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지금 마음을 틀어놓고 보면 이게 아닌데 스크림을 같이 짜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뭘 할 수 없는 회군을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고민 때문에 이빨이 빠진다고 봐요. 아니, 그렇다면 네. 제가 그런 그 배경에서 네. 한 여쭤볼게요. 정성호 장관이 최근 모 인사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경기도지사의 민주당 후보로 의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네. 1순위, 2순위를 누군지는 말할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두 사람이 있다. 네. 거기에 순위를 누군지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두 사람은 추미애와 한준호다. 딴 사람들은 헛물 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얘기도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귀담아 듣지 말아야겠네요. 귀담아 듣지 말아야죠. 자기가 예를 들면 당대표의 의중을 가진 사람이 박찬대다. 그럼 박찬대가 됐어야지. 지금 현재로 보면 이거 믿고 한준호가 지금 사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병준은 화가 나겠지. 네. 예. 볼만하겠지. 추미애는 이 꼴을 못 보겠지.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네.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한테 얘기한 것은 너는 경기도지사에 나오지 마라. 너도 경기도 아니냐. 나는 니한테 떡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는 내가 시키는 일을 사실은 해라. 예를 들어서 뭐 기분 나쁘겠죠. 장관이라는 것이 높은 직급이기는 하지만 선수나 뭐로 보나 정성호하고 한준호를 비교해봐요. 한준호가 도지사급입니까? 잽이 안 되죠. 예. 잽이 안 그리고 되죠. 사실은 추미애가 대구의 딸이고 광진의 딸이지 며느리지. 하남에 경기도 하남에 하남 간지 뭔 상관이 1년 반 있습니까? 됐는데. 예. 그러면 가장 경기도스럽고 복심이고 뭘 도지사를 할 만한 수준에 가는 사람은 정성호, 김태년 이런 정도 5선 이상 돼 가면서 이빨까지 빠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건데 이렇게 1순위, 2순위 나는 순위라 그래서 둘 다 여자인 줄 알았어요. 순위. 네.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줄. 순위 있잖아요. 추미애. 한 분 계시네. 예. 아니 언주도 있죠. 이현주. 그다음에 민희도 있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왜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결심하면 한다. 죽여버릴 거야. 예. 어차피 민주당은 뭐 누가 돼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동현이는 안 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거죠. 그런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은 확실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는 뭐 귀담아 드릴 필요가 없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둘 다 뭐 순위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순위도 의미 없네요. 자기가 순위라고 해서 1순위로 박찬대라고 얘기했는데 1등도 못 시키면서 무슨 순위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 대통령이? 그건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떨어진 거였죠. 그 당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정청래가 도발을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지. 무시당할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국과 정청래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도 전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그렇게 신경전을 벌일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우리 저기 준비된 싱크는 없죠. 예, 없는데 공개적으로 둘이 붙었어요. 정청래 대표 성과를 얼마나 뭐 있는 줄 알았지만 정청래 대표 아주 뭐 성질 더럽더라고요. 네. 성질 더러워가지고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지만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대표 있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한 얘기인데 왜 나한테 청구서를 들이미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관련된 이야기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조국 대표한테 한 방 매기더라고요. 둘이 차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둘이 뭐 야권에 뭐 적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조국 그 대표가 찾은 이유는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나도 나갈 수 있는 그 영역을 룸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일 없네 그런 얘기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보지 왜 내한테 물어보냐. 같은 공을 세워서 내가 대통령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서울에 함익병을 내세워서 그냥 죽어줄 테니까 경기도는 내줄래? 어차피 네 대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런 그런 그 전체 기조를 이해 못하는 조국 당의 모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씹었겠죠. 그런 것이 좀 기분 나쁜 그런 정도 급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과 공조할 가능성이나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살아남을 수 있나 없나의 가늠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대 양당은 이참에 이 두 정당을 정리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 방식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이 민주당이 정리하는 방식은 호남이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호남에서 호남의 민중들이 얼마나 조국혁신당한테 자리를 안보해 주느냐라는 것이 큰 시그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호남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조국혁신당에게 문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진우 의원이 좀 공개한 내용 중에 좀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X라고 있잖아요. 네. 트위터에 네. 보니까 사용자의 그 접속 위치가 공개되면서 네. 사실상 사용자의 국적이 지금 공개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거 보니까 이게 보니까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네. 그 글들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네. 접속 위치가 보니까 다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어떤 계정에는 군주민수라는 계정을 찾아보니까 이 계정이 보니까 아주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계정인데 막 6만 5,200개의 게시물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계정을 올렸는데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올리는 계정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예 중국에서 아예 집중적으로 특정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계정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중 세력들이 중국에서 이런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뭐 국정원에서 조금 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단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또 북한도 일부 중국의 일부의 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공작, 북한의 공작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밀하게 좀 국정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통신망이라든지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꼭 무엇을 일망타진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그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차단하는 좀 강한 어떤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도.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혹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드루킹 이런 것으로 본다라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획해서 중국에다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그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여론을 왜곡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 법안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출을 하는데 이게 계속 그냥 민주당에서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누가 어떤 여론을 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이게 여론 왜곡이라는 문제에서 초점을 맞춰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 내밀한 수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의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법률적으로 관계되는지는 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X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정책, 그 회사의 본사의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은 다 한글 태극기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좀 넘겨놓고 우선은 이런 사항들이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좀 국정원이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4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가능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러시아를 갔다 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돌아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잘 버리시고. 네, 알겠습니다.